커피 음료 실습 1주차 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이버 캠퍼스 커피 음료 실습 페이지를 보기 바랍니다. 사이버 캠퍼스 커피 음료 실습 페이지를 보면 학습 목차가 있습니다. 학습 목차에 보면 1주차, 2주차, 3주차라고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주차별 이제 학습해야 하는 그런 그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곳인데, 각 주차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이 동영상 수업을 듣지 않으면 그 이후에 들었다 해도 출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주차별 기간 안에 수업에 참여해야지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이 시스템은 출석을 불러서 교수가 체크하는 형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고 끝내는 그런 시점에 자동적으로 출결석이 등록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교수가 그 출석과 결석, 지각 이런 것에 대해서 시스템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간 안에 수업을 들어서 출석이 돼야 되고, 또한 지각 결석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출석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수업에 참여했는데 지각으로 되어 있어요, 결석으로 되어 있어요 라고 교수한테 이야기한다고 해도 이 시스템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시스템과 관련된 문의를 하고자 한다면 조교 사무실에서 담당 조교에게 문의를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전산 시스템에서 해결을 해야지 교수님들한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학습자가 출결석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 안에, 그래서 9월 1주차에 보면 9월 2일, 3일, 4일, 2주차에도 9일, 10, 10일 3일 동안입니다. 3일 안에 각 주차별 들어와서 수강을 해야지 출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3일입니다. 3일 지나고 들어오면 출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기간 내에 들어와야 되고, 앞서 이야기했지만 비대면 수업 참가자 학생은 1교시, 2교시, 3교시 수업을 다 들어야지만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대면 학생은 1교시, 2교시, 3교시 중에서 하나만 들으면 됩니다. 한 교시. 그리고 학교에 와서 대면 수업에 참석을 하고 거기에서 출석 체크를 하면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데, 동영상에서 1시간이 수업이 들었기 때문에 실습도 3시간을 다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2시간 안에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지 않을 거고, 그만큼 시간이 실습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서 사이버 캠퍼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져도 이 사이버 캠퍼스를 활용해서 시험도 볼 것이고,
또 부수적으로 강의도 올릴 것이고 이제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에 있어서 꼭 대면으로만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교육이다라는 것은 이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제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또 정상적으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도 이제는 사이버 동영상을 활용해서 이제 교육을 겸용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사이버 캠퍼스를 활용을 잘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시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수업에 참여해야 되는데 특히 학습 정보란이 있습니다. 거기 공지사항이 있는데 본 교과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강하는 다른 과목도 이 공지사항을 잘 봐야 됩니다. 공지사항을 보지 않으면 나중에 저 몰랐는데요 라고 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긴급한 사항이나 학습자가 지켜야 되고 알아야 될 사항들을 공지사항에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 공지사항을 숙지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몰랐어요 하는 게 대학생들이 이야기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대학생은 자기들이 찾아서 해야 하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몰랐어요 라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학습 정보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교재 구입 안내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본 교수가 이번 학기 커피 음료 평가, 커피 로스팅, 커피 추출, 커피 음료 실습 과목을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에 커피 전공 학생은 다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고 1학년 때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 있고 2학년 때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2학년을 제외하고 1학년은 거의 커피 로스팅도 듣고 커피 추출도 듣고 커피 음료 실습도 이게 세 과목을 다 듣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교재명이 동일하다 라고 하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을 두 개 주문하면 안 됩니다. 특히 커피 추출 과목과 커피 음료 실습 과목에서 커피 추출학 이름이 동일해요. 그러면서 커피 추출 과목과 커피 음료 실습을 듣는 학생은 이것을 두 권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한 권을 신청해야지 두 권 신청하면 동일한 걸 두 개 받게 됩니다. 제본하고 나서 이거 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이게 교환이 안 돼. 주문하면 그 주문에 맞게끔 제본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중복되는 것은 한 권을 신청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입금 계좌,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으로 입금을 하고 그 다음에 신청 후에는 백석톡으로 이름과 어떤 교재를 주문했어요 라고 백석톡에서 본 교수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책 수령 방법은 비대면 학생은 주소와 우편번호를 알려주면 착불로 받을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대면 학생은 수업 시간에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교재 구입 안내에 관해서 공지사항에 올렸고요. 두 번째로
무시험 자격증 발급 안내에 대해서 공지사항이 올렸습니다. 커피 음료 평가와 관련된 자격증은 커피 향미 자격증, 커피 로스팅은 커피 로스팅 자격증, 커피 추출은 커피 핸드드립 자격증, 커피 음료 실습은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과 연계된 자격증입니다. 다른 과목에서도 설명했지만 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몇 년 전부터 신청한 과목을 이수를 했다면 F학점이 되면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커피 음료 평가, 커피 로스팅, 커피 추출, 커피 음료 실습 과목에서 A학점이든 B학점이든 C학점이든 학점을 취득을 했다면 13주차에 각각의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의회에서 신청 학교와 과를 이렇게 오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신청을 해서 13주차에 신청을 하고 또 협의회에서 해당 자격증에 대한 응시료를 입금을 하면 승인이 나고 그 다음에 15주차에 종강을 할 때 자격증을 수여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과목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커피를 전공하는 학생이 2학년이 돼도 자격증이 하나도 없었던 학생들이 간혹가다 있었어요. 그 학생이 변명하는 것은 민간 자격증이니까 돈이 드니까 이러면서 자격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커피 바리스타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력서에는 커피 바리스타 백성문화대 입학, 백성문화대 졸업 이것밖에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을 뽑는 그런 직책에 있다 그러면 이런 학생을 뽑을 것인가? 또 이력서를 보니까 관련된 자격증들이 다 취득을 했고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실습도 하고 연수도 하고 이런 사람을 뽑겠는가? 같은 값이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민간 자격증이니까 국가 자격증, 커피 국가 자격증 하는 나라 없어요. 그리고 자격증 돈 드니까 무료로 해주는 데 없어요. 몇 년 전에는 학점 따로 또 자격증을 이런 자격증을 따려고 그러면 별도로 학교에서 시간을 내서 시험을 봤어요. 감정 필기시험, 실기시험. 그런데 유사한 교과목은 그 학점으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라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의 편리를 생각해서 연기해서 하는 과목입니다.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졸업 후에 연락 와갖고 그때 취직해서 이력서에 쓴다고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런 학생들 많아요. 답답해. 이제 나가서 보니까 이제 필요하거든. 또 그때 딸라고 하니까 또 학습해야 되고 학원 다녀야 되고 또 돈대로 들고 시간은 시간대로 드니까 이제 그때 연락이 와. 뭐 자격증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막 대단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 학생은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는 했겠구나 라는 수준이지 뭐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뭐 대단한 스킬이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의 기술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자격증이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신청한 교과목에 따라서 13주 차에
협의회 사이트에 오픈을 하면 신청을 하고 또 15주차에 종강할 때 자격증이 수여된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 공지사항에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과제물 파일명 작성 규정에 관한 안내. 비대면 학생은 이제 주차별 제출해야 할 과제물의 주제와 형식에 대해서 이제 공지를 합니다. 그럼 그대로 그 주제에 맞게끔 작성해서 지정된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대면 수업자는 본인이 실습하고 있는 실습 장면을 녹화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세로로 말고 가로로 15분 이상 본인이 실습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녹화해서 제출하면 그게 과제물입니다. 공지된 주제 내용에 따라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실습한 장면을 녹화해서 제출하는 게 대면 수업자의 과제물입니다. 어렵지 않죠? 요즘은 촬영도 많이 하기 때문에 가로로 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과제물을 이제 지정된 계좌로 지정된 이메일로 보내는데 어떤 학생은 이메일에 과제물 제출, 그 다음에 첨부 파일에 뭐 DCM 1234 이렇게 해서 보내고, 그럼 이 학생이 누구냐 이거지. 이메일도 과제물 제출, 이름도 없고, 첨부 파일도 이름 없이 뭐 이상한 DCM 1234. 그럼 누가 어떤 학생이 과제물을 낸가는 귀신도 모르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제출했는데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제출 체크를 못해서 제출 안 한 걸로 해서 나중에 점수에 반영이 된다고. 뭐 나중에 막 그냥 냈는데요. 뭐 어떤 거 냈는데 이렇게 했는데 막 그냥 그때 막 본인도 복잡하고 교수도 복잡하고 또 못 찾고 뭐 다시 보내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파일명을 지정된 파일명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파일을 명을 정해야 되는가? 1주차면은 1주차 하고 다시 언더바가 아니고 스페이스도 아니고 다시 그 다음에 커피 음료 실습 과목이니까 커피 음료 실습 다시 본인의 이름 홍길동 1주차면 1주차 앞에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이메일 제목도 그렇게 보내고 내용도 그렇게 보내고 첨부 파일도 그렇게 보내면 이 학생이 1주차에 홍길동이 커피 음료 실습 관련 과목의 레포트를 냈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파일명을 작성하는 규정대로 해서 보내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또 지키지 않고 그냥 보내는 학생이 있는데 그때는 다시 회신 파일명을 다시 해서 보내시오 그렇게 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과제물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된 파일명 작성 규정을 꼭 지켜서 보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런 세 가지 내용의 공지사항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학습정보에 질의 응답이 있죠. 본 교수가 학생들한테 질의할 내용이 있고 또 그런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할 때 여기에
질의응답에 질문 내용을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사이버 캠퍼스에 이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본 과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강한 과목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학습 정보의 자료 공유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실습을 위한 다양한 평가서가 있습니다. 그 평가서를 올리고 또 수정된 평가서를 올리고 그 다음에 학습에 필요한 자료들을 올리는 그런 페이지가 학습정보 자료 공유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 공유 페이지에 올라온 파일을 다운받아서 프린트해서 실습 시간에 참여해라 라는 그런 내용의 그 자료 공유가 많을 거예요. 나중에 수업에 참여했는데 다른 학생들은 다 뭐 평가표고 뭐 프린트 그리고 가지고 왔는데 너 왜 안 가져왔니? 그러면 그게 어디 있어요? 몰랐어요? 이래. 그래 막 그때서야 뭐 조교 사무실에 가서 프린트 해온다고 허겁지겁 또 나가고 그런다고. 그럴 게 아니라 여기다 자료 경우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공유 페이지를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다운을 받아서 프린트를 할 수 있게끔 하니까 꼭 여러분들이 자료 공유 페이지도 보고 질의응답 페이지도 확인을 하고 공지사항도 확인을 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여기 부탁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수강생 관리 NCS 이 페이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사이버 캠퍼스도 그렇고 수강생 관리를 보면 이름이 있고 아이디 있고 이메일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이 있는데 사진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사진이 없으면 이름 보고 이 학생이 누구지? 라고 대부분의 교수들이 알지 못해서 서로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은 몰라도 얼굴 보면 그 학생이 평소에 학습 태도가 어떤지 어떠한 자세로 실습에 임하는지 학업에 임하는지를 알 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인데 사진이 없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으냐? 이번 학기 종합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여러분 카메라로 쉽게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데 사진 촬영을 해서 업로드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수님과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이름과 이제 얼굴이 매치가 되면 여러분들이 상담을 요청했을 때 아주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이버 캠퍼스에 대한 시스템에 관련된 문의는 조교한테 문의하는 게 빠를 것이다. 교수는 학습에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행정에 관련된 것도 조교 행정 사무실에 연락하면 해결해 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취업과 또한 고충 상담은 지도교수가 있을 겁니다. 지도교수한테 가서 자신의 진로와 고충 상담을 이야기하면 지도교수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럼 개인 고충과 그런 상담을 이 학습하는 교수한테 이야기하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생이라면
그 내용에 맞게끔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적정한 해당 부서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학기 커피 음료 실습에 잘 임해서 높은 교육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커피 음료 실습 1주차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